2월 21일 국내 배구 챔피언스 리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현대캐피탈 직전 KB와의 경기에서 3일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허수봉, 오레올, 전광인의 삼각편대의 힘이 상당히 좋았고 최민호와 송원근의 중앙의 힘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서브의 힘도 상당히 좋았는데 허수봉, 오레올이 7득점을 합작, 이시우도 서브 2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한몫. 여기에 리시브, 블로킹 강점도 문제없이 보여주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날 승리로 인해 1위 항공과의 승점차를 한 점차로 좁혀놓는데 성공, 리그 역전 우승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그리고 오늘 2일 쉬고 우카를 만나게 된다. 우리카드 직전 항공과의 경기에서 3-0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아가메즈, 나경복의 힘이 상당히 좋았고 송이채도 제 몫을 다해주었다. 특히 송이채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서브 득점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힘썼고 블로킹에서도 김환종, 이상현이 각각 3개씩을 잡아내며 상대와의 블로킹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듀스 상황에서 득점이 노카운트되는 불운도 맞긴 했지만 오히려 선수들의 집중력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이날 승리로 5연패를 끊어내었고 3일 쉬고 현캐를 만나게 된다. 코멘트 1에서 3알까지는 현캐가 모두 승리를 기록한 바 있었다. 당시 화력, 리시브, 블로킹 부분에서 현캐가 모두 우위를 점했었는데 직전 퍼알 경기에서는 우리카드가 3-1 승리. 이날은 1세트에는 현캐가 세트를 가져갔지만 2세트부터 우리카드의 공격이 터지면서 우리카드가 승리를 기록한 바 있었다. 오늘 5R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승리는 현캐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캐는 최근 허수봉, 전광인, 오레오레 화력이 상당한 상황, 또한 리시브, 블로킹 강점도 여전하고 매 경기 효과적인 서브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카드도 아가메즈, 나경복, 송이채의 힘이 좋긴 하지만 송이채의 기복을 무시할 순 없고 나경복의 몸 상태도 온전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화력 경쟁에서는 현캐가 우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캐는 현재 1위 항공과의 승점차를 한 점으로 줄여놨다. 현재 항공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현캐 입장에서는 최대한 승점을 많이 따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흐름, 동기부여 등을 감안해 본다면 현캐 사이드로 보셔야 하겠다. 추천 배팅 현캐 승 182.5 오버. 페퍼저축은행 직전 도공과의 경기에서 3-2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니아리드가 32득점, 공성률 39.34%로 활약을 펼쳐주었고 이한비와 박경현도 각각 21득점과 14득점을 기록하며 오랜만에 삼각편대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여기에 최가은, 서채원 두 미들 블로커도 18득점을 합작, 이에 상대와의 화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고 리시브 강점이 있는 도공을 상대로도 리시브 효율 부분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저력도 보여주었다. 또한 5세트 6-6 동점 상황에서 니아리드와 이한비의 연속 득점으로 치고 나갔던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경기. 그리고 오늘 2일 쉬고 인삼을 만나게 된다. 인삼공사 직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3-2 승리를 기록했다. 엘리자벳이 445득점, 공성률 46.99%를 기록하며 맹활약, 이소영도 18득점, 공성률 42.11%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여기에 박혜민도 10득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력 강점을 유지했고 이날도 리시브, 블로킹 강점의 흐름을 이어가며 승리를 기록할 수 있었다. 수비 집중력이 꾸준한 상황에서 국내 윙 스파이커의 반등이 나왔고 염혜선 세터의 안정적인 볼 배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그리고 오늘 3일 쉬고 페퍼를 만나게 된다. 코멘트 지난 4차례 맞대결에서 인삼이 전승을 기록한 바 있다. 원활 당시 인삼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집중력을 발휘하며 인삼이 풀세트 접전 승리를 기록했고 2할 경기에서는 인삼이 화력에서 우위 3-1 승리, 3할 경기 역시 화력,
리시브 모든 부분에서 인삼이 우위 3명 승리를 거둔 바 있었다. 포알 경기 마찬가지로 인삼이 3일 승리하긴 했지만 페퍼 오지영이 뛰어난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며 페퍼가 한 세트 따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5R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역시 인삼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삼은 엘리자베슨 꾸준, 그 외 국내진들의 기복이 걱정이었지만 직전 경기 이소영 그리고 박혜민까지 준수한 경기력을 펼쳐주었다. 그리고 정호영, 박은진 두 미들 블로커의 경기력도 상당하고 최근 염혜선 세터도 국대 세터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리시브, 블로킹 강점은 문제없고 화력도 기대할 만하니 오늘 경기는 인삼 사이드로 보시기 바란다. 또한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승리 후 다음 경기에서는 무조건 셔사웃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풀세트 접전 후 2일밖에 쉬지 않았다는 점도 꼭 감안하시기 바란다. 추천 배팅 인삼공사 승 175.5 오버. 리버풀, 최근에는 경기력이 꽤 올라온 모습. 더비 라이벌 에버튼과 까다로운 상대 뉴캐슬까지 잡아내면서 순위를 7위까지 상승시킨 모습. 공격진에서도 힘을 서서히 받는 듯한 모습인데 조타 등 부상이 회복된 선수들이 서서히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유독 마드리드 팀에게 약한 편, 챔스에서 떨어질 때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덜미를 잡혀 떨어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사실 클롭 감독의 성향을 감안하면 그리 이상하지는 않은데 시메오네와 안첼로티 모두 라인을 내리고 버티타가 빠른 역습을 펼치는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 올 시즌 중원 전력의 약화로 인해 자신들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레벨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리버풀의 상황이 밝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문제점이 많다고는 하나 중원에는 발베르데, 추아메니 등 에너지 레벨이 높은 젊은 자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클롭 감독이 뚜렷한 전술적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고전하는 양상을 자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새 시즌 연속으로 리버풀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나게 되었다. 다행히 클럽 월드컵 우승과 리그에서의 2연승을 통해 분위기는 끌어올린 모습인데 문제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과 벤제마, 크로스 등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물론 벤제마의 경우 리버풀전을 대비해 지난 경기에서 결장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벤제마가 빠지자 상대의 전방 압박을 상당히 많이 허용했으며 이 때문에 비니시우스를 향한 롱볼만을 시도하는 등 경기력이 썩 좋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모드리치와 세바요스 등 중원 전력들이 힘을 내면서 후반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경기의 상대인 오사수나처럼 전방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은 상태. 다만 이 와중에도 지난 경기에서 수비진이 잘 버텼고 중원이 클래스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고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수나와는 달리 리버풀은 올 시즌 중원의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이 오히려 약점인 상황이고 리버풀에게 강점을 보이게 한 요소인 수비진의 활약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처럼 주도권은 내주되 결과는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점칩니다. 리버풀이 유독 챔스에서는 마드리드 팀에게 약했고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레알 마드리드 수비가 최근에는 잘 버텨주고 있는 중.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기는 했지만 중원이 클래스를 보여준 모습은 보여주었고 리버풀은 올 시즌 중원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이 약점. 주도권은 리버풀이 잡을 수는 있어도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가 잡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레알 마드리드 승 2.5 언더. 프랑크푸르트, 쾰른에게 0에서 3으로 패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브레멘을 2-0으로 잡고 전반적인 페이스는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린드스트램과 괴체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두 풀타임으로 출전한 상황이라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을 듯. 프랑크푸르트는 압박을 매개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로 기본적인 전형 자체가 3에서 4-3으로 상대를 압박하기 좋은 대형을 짜고 경기에 임하는 편입니다. 나폴리의 전술이 중원에서 이어지는 매끄러운 공격 전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 그물에 가두는 것이 1차 플랜일 것으로 보이는 상태. 따라서 이 선에서는 괴체 대신 보레가 배치되면서
압박 강도를 더 늘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 다만 이 경우 궤체가 가진 클래스와 창조성을 포기해야 하고 볼헤가 압박에는 능하지만 공격을 골로 연결시켜주는 플레이에서는 미숙한 점이 많다는 점이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방에서는 무한히 정도를 제외하면 믿을 만한 선수가 없을 것. 나폴리. 이 경기를 위해 지난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 변화가 있었는데 해당 경기에서도 사수올로를 2-0으로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 다만 폴리타노, 올리베라, 엘마스를 제외하면 주전 자원들이 모두 나왔고 교체도 대부분 75분 이후에 이뤄지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꾸준히 라인을 올리면서 플레이하는 유형인데 흡이차가 꾸준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격에 천병 역할을 했고 하프라인에서 돌파를 시도해 선제골까지 기록한 장면은 흡이차의 폼이 전반기 못지않게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 오시멘도 기대 득점 값이 0.0인 슈팅을 골로 연결시키는 등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가 압박으로 중원에서의 공 전개를 최대한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로보트카가 웬만한 압박은 분쇄하면서 공 전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물론 로보트카가 지난 경기에서 풀타임을 출전했기 때문에 후반까지 경기력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나폴리의 특성이 골이 들어가도 라인을 올려 추가골을 노리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리스크를 꽤 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난타전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오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경기 두 팀이 주전 선수들을 많이 뺀 상황은 아니었고 나폴리가 득점을 하면 잠그기보다는 라인을 더 높여 플레이하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는 성향이라는 점도 이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 승부에서는 나폴리가 근소하게나마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중원의 탈압박 능력도 꽤 뛰어난 데다 지난 경기 공격진들이 보여준 폼도 아주 훌륭했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 2.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